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강사 고정욱입니다. 기사로 알아보는 보험업권 전망, 이번 달에 또 어떤 기사에 주목을 해야 될지 저랑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기사입니다. 첫 번째 기사는 유암 장수 시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1990년대만 해도 암에 걸리면 사망,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이제는 그런 얘기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자, 요즘은요, 암 상대 생존율, 즉 암과 같이 사는 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70%가 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만큼 암을 잘 고치고 있다는 얘기죠. 이 생존율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 자, 첫 번째는 당연히 언제 암을 발견했느냐죠. 예, 기수 그리고 전이 여부, 이런 것들이 될 거고요. 두 번째는 최신 치료를 받을 수 있느냐. 자, 과거와는 달리 말도 안 되는 치료 기술들이 나오고 있다는 거 아실 겁니다. 뭐 대표적인 게 표적항암 치료, 뭐 카티, 면역항암 치료, 최근에 ADC까지. 말도 안 되는 이런 치료제들이 나오다 보니까 그런 치료제 혜택을 받는 경우라면 뭐 정말 폐암, 말기 환자들도 살아갈 정도로 기가 막힌, 그리고 과거에는 아예 그냥 포기했던 뭐 예를 들어 혈액암 이런 것도 완치, 판정까지 또 받는 그런 시대가 왔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결국 이런 것들 때문에 유암 장수 시대에 살고 있으면 자, 가장 필요한 게 뭐냐? 예, 결국은 돈이라는 얘기입니다. 결국 치료의 길이 열렸고 생존의 길이 열렸다라는 건 그만큼 많은 돈을 필요로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거에 맞춰서 요즘은 암에 걸리면 살 수 있냐 이걸 물어보는 게 아니라 야, 보험 있냐? 예, 이런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에 맞춰서 우리가 요즘 나오는 최신 암 상품의 트렌드에 맞춰서 고객님의 상품을 이제 업셀링, 뭐 리모델링 이런 것들을 해드릴 필요가 있다라고 좀 말씀드립니다. 뭐 과거에 암보험 같은 경우는 1회 1회 진단금을 지급하고 없어지고, 또 소외감, 유사암 같은 경우는 가입금이 굉장히 작은데 지금 이러한 부분들을 다 우리가 조정할 수 있는 그런 상품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로 조정할 그 필요성을 앞서 말씀드린 생존율 이런 것들 기반으로 해서 결국 돈이 많이 필요하다, 이쪽으로 이제 컨설팅 방향을 잡는 거죠. 예, 이렇게 이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두 번째는 이제 5세대 실손 얘기입니다. 정말 말도 많고 탈도 많고 별의별 얘기가 다 나오고 있는 5세대 실손인데 일단 윤곽이 좀 드러났습니다. 자, 첫 번째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비급여를 중증 비급여와 비중증 비급여로 나뉜다. 요게 이제 가장 큰 핵심일 것 같고요. 그리고 급여 부분도 이제 외래 부분은요, 실제 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하는 비율을 기준으로 지급하겠다. 요 이제 두 가지가 좀 핵심인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일단 급여는 본인 부담금 이제 입원일 경우는 20%, 통원일 경우는 20%가 기준이었지만 요 20%에서 예를 들어서 동네 의원 갔는데 동네 의원에서 본인 부담률, 건강보험 부담률이 30%였다. 그럼 이 30%를 적용받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뭐 특수한 케이스지만 중증 외상센터 이런 데 이제 응급실에 비응급으로 갔다. 그러면 이제 본인 부담금이 90%까지 올라가거든요. 그럼 이게 실손보험에도 똑같이 적용이 된다. 뭐 이런 경우라면 거의 받을 게 없겠다라고 이제 얘기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비급여 부분. 뭐 이게 계속해서 실손이 개정된 핵심입니다. 이 비급여 때문에 의료개혁 문제도 생기는 거고 지금 이 사단이 난 거거든요. 자, 결국은 선의의 피해자들이 엄청나게 발생을 한 겁니다. 실제 도수치료를 받더라도 정말 아파서 받은 사람들인데 이걸 과잉진료 받고 이거를 이제 의료기관에서 악용을 하다 보니까 이 사단이 펼쳐진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비급여를 건드려야 되고 비급여에 대한 혜택이 이제 계속 줄어드는데 핵심은 일단 중증과 비중증은 아닙니다. 중증, 당연히 이거 손대기 힘든 것들이죠. 어떻게 보면 악용할 수 없는 것들, 이 부분은 거의 그대로 간다. 이제 30%로 그대로 가고, 더해서 4세대 실손은요, 본인 부담금 한도가 없었는데 이거 본인 부담금 한도를 500으로 이제 만들어집니다. 이거는 이제 혜택이 확대된 거죠. 그런데 비급여 중에
비중증 이 부분은요, 본인 부담금을 50%까지 올리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뭐 도수치료, 체축효과 뭐 이런 것들, 뭐 비급여 주사제 아예 이제 보장받지 못합니다. 저는 뭐 극히 주관적이지만 결국 이러한 일들이 결과가 만들어질 거라고 예상을 했고, 결국 이것이 실손보험을 안정화하는 가장 핵심 포인트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것 때문에 이제 전환 문제에 대한 굉장히 고민거리들이 우리 컨설턴트 분들한테 전해지겠지만, 일단 그렇게 된다라는 것이고요. 외래는 기본적으로 5만 원 초과분에 대해서 받을 수가 있고, 여기에 대해서 한도가 이제 비중증은 1,000만 원, 예, 그리고 입원은 1,000만 원, 외래는 20만 원으로 한도가 이렇게 또 축소됩니다.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중증을 담보하는 비급여는 올해 출시될 예정이고요. 비중증을 담보하는 이제 두 번째 특약 개론인데, 특약 2는 내년에 출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비중증 비급여 치료를 받고 비급여 진료비가 뭐 예를 들어 10만 원 나왔다고 가정을 할 때, 기존 4세대는 30%를 제가 뭐 7만 원을 받을 수 있지만, 이제 5세대 실손은 5만 원만 받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게 만약에 도수치료였다, 그럼 한 푼도 못 받는다. 이런 식으로 이제 개정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자동차 보험 또 얘기가 나왔습니다. 결국 이게 어쩔 수가 없어요. 보험료라는 것은요, 받고 사업비 빼고 나머지를 이제 보험금 지급에 쓰거든요. 그런데 그동안 4년 동안 계속해서 보험료를 내렸습니다. 자동차 보험. 당연히 적은 보험료를 받았으니까 매출 줄죠. 네, 매출 줄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적은 보험료를 받았는데 지금 계속 조금씩 또 늘어났다라고 합니다.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당연히 이제는 보험료를 올릴 때가 됐다. 예, 여기에 더해서 또 정비수가 이런 것까지 같이 올라가니까 이게 같이 반영이 되게 되면 자동차 보험료 인상폭이 생각보다 높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자동차 보험의 손익분기점이라고 하는 82% 이걸 이제 넘어서서 손해율이 나왔다라고 합니다. 뭐 3%가 조금 넘게 초과가 됐다라고 하는데, 결국 이것이 반영이 되면 이번에 이제 자동차 보험료가 인상될 것입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거죠. 뭐 인상되는 거, 이건 우리가 이제 막을 수 없는데, 결국 이렇게 인상이 되면 예를 들어서 뭐 과거엔 RBC 비율, 지금은 킥스 비율이라고 하는 거, 이런 이제 재정이 악화가 되고 지급 여력이 떨어지게 되면 결국은 보험사가 강화하는 거죠. 어떤 거? 보험금 지급에 대한 것을 강화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것들이 소비자분들한테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과정에서 우리 컨설턴트 분들이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잘 이제 도움을 드리고, 또 분쟁의 어떤 불씨들을 미연에 잘 방지하는 또 발생됐다면 처리를 잘 도와드려서 점수를 딸 수 있는 기회로 또 활용할 수 있다. 저는 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건강보험 컨설팅 관련해서 최근에 이제 의료시장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좀 갖고 와봤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이런 정보들이 컨설팅 할 때 저는 꽤 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말도 안 되는 이제 이 심장 박동기가 나왔습니다. 뭐 슬기로운 의사생활 이런 데 보면 뭐 에크모 달고 막 이런 거 이제 바드나 에크모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이제 심장이 안 좋은 아이들이 이제 심장을 이제 돌리는 그런 기계들인데, 주사기로 삽입하는 쌀알보다도 작은 그런 심장 박동기가 나왔다고 합니다. 뭐 대표적인 이제 부정맥이죠. 뭐 아시겠지만 뭐 과거에 롯데 자이언츠 선수죠. 10년 뭐 선수 생활했던 사람이 갑자기 달리다가 쓰러져서 심장마비, 이제 부정맥이 와서 쓰러지고 결국은 뇌사 상태로 있다가 10년 후에 사망을 했는데, 자, 이때 이렇게 심장이 갑자기 멈추게 되면 이 초소형 심장 박동기가 자동으로 활성화가 됩니다. 이게 배터리로 활성화하는 게 아니라 화학적으로 이 심장을 뛰게 하는 겁니다. 자, 심장이 뛰는 원리는 전기적인 신호로 뜁니다. 결국은 이 초소형 심장 박동기가 화학 반응을 일으켜서 전기적 신호를 만들어내서 심장을 뛰게 하는 거죠. 그래서 심장이 정상화되면 한 5일이나 7일 후에 또 자동으로 배출된다라고 합니다. 기가 막힌 거죠. 왜 이게 또 중요하냐면, 심장 박동기를 달았다가 뗄 때, 이럴 때 굉장히 심장 기능에 손상을 입힐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게 소화다. 이 소화 같은 경우는 사망하는 경우도 발생을 합니다. 굉장히 위험한 건데, 자, 이런 정도로 이제 기술이 발전되고 있다.
자, 이 말씀 왜 드리냐면 사실 이런 치료를 받게 되면 이거는요, 뭐 수술적인 치료가 아니죠. 또 실손으로 따지자면 외래 진료도 대표적인 게 중입자 치료 같은 걸 얘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의학기술이 발달되면은 우리가 생각보다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기회들이 줄어들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수술금, 입원금보다 통원비나 또는 진단금이 좀 중요해지고 이런 거를 감안해서 이런 의학기술 발전을 감안해서 미래, 지금 아니라 미래에 건강하지 못한 그런 시기에 받을 수 있는 것들에 대한 담보를 잘 컨설팅하는 게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좀 말도 안 되는 건데 이것도 떨어진 시력을 회복할 수 있는 이런 이제 의학기술이 나올 수 있다라고 합니다. 뭐 확정된 건 아닙니다. 일단 망막은 한번 손상되면은요 재생이 불가합니다. 네. 그래서 뭐 우리가 황반변성 뭐 이런 이제 4대 망막 질환 환자가 대한민국에 110만 명이 넘는다라고 합니다. 2023년도 기준인데 이런 분들이 이제는 어떻게 보면 시력을 찾을 수 있는 저도 최근에 이제 노안이 와가지고, 이제 뭐 핸드폰 같은 거를 정말 제일 작은 글씨로 저는 보고 있는데, 지금 좀 키우거나 아니면 이렇게 이제 봐야 되거든요. 좀 우울하더라고요. 뭐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무튼, 이게 어떻게 발견했냐면, 어류랑 포유류랑 이게 망막의 재생이 다르다라고 합니다. 어류는요, 망막이 재생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인간도 이 어류에 있는 재생하는 세포가 똑같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인간에는 또 다른 하나 세포가 있는데 그게 프록스1이라는 세포가 있는데 이게 이 망막이 재생되는 것을 막아버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망막이 재생되는 것을 막는 프록스1을 원천적으로 이제 차단해서 결국은 재생을 돕게 하는 그러한 이제 기술이라고 합니다. 이게 일단 생쥐에서 성공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번에 개로 이제 실험을 할 거라고 하고요. 인간과 좀 더 가까운, 그 다음에 이제 개로 실험을 해서 2028년도에 임상에 들어갈 거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렇게 된다라면은요, 이 눈은 정말 중요하지 않습니까? 뭐, 눈은 900냥이라는 얘기도 있거든요. 우리가 이제 관상을 볼 때 하는 얘기인데, 자, 이런 식으로 이쪽 부분에 대해서도 이런 얘기를 통해서 저는 앞으로 의학기술이 엄청나게 발달될 거기 때문에 뭐 진단금 위주로 넣는 게 중요하다. 뭐 이런 식으로. 예, 이것도 나오게 되면 이게 뭐 수술적 치료가 아니라 제가 보기엔 이제 주사 치료 이런 걸로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요런 이제 의학기술 발전에 맞춰서 미래의 담보들을 이제 컨설팅 하는 게는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이 기사도 이렇게 한번 갖고 와 봤습니다. 자, 뭐, 봄, 그리고 가족의 계절이 왔는데, 행복한 시간 되시고 또 좋은 성과 만들어내는 그런 한 달 되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